깊은 바다처럼 투명한 영상 속에서 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반인반수의 존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도 신비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아름다움처럼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뒤덮인 무언가가 미시시피 강의 깊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솟아오릅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힘을 주어 물을 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된 어떤 악어도 압도할 만큼 거대한 몸집의 악어가 등장합니다. 수백 년 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고대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듯한 그 존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요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단순한 착각이나 환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금기된 세계의 한 조각을 우연히 엿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미스터리의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황금 머리카락의 생물체. 친구 여러분, 이 형상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이게 정말일까? 라는 깊은 의구심을 자아내는 존재입니다. 황금빛 머리카락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럽게 흩날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피부가 울창한 녹색 숲속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며 순백의 드레스가 창백한 말의 몸과 완벽하게 조화되어 조용하고 흐르는 듯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머리카락의 개별 가닥 하나하나부터 생물의 털결까지 놀라운 수준의 디테일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에 가까운 명확함이 우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기술 전문가는 그 흠잡을 데 없는 구성과 부자연스러운 매끄러움을 들어 컴퓨터 생성 이미지나 AI 작품의 흔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고대 신화나 기록 속 신적인 존재들의 묘사와 놀랍게 일치하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일상적인 지각을 넘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지였다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첨단 기술의 산물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 떠 있습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이는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놀라운 진보를 상징합니다. 만약 진짜라면 우리 존재의 일부 측면들이 여전히 과학적 분류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우아한 이미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으며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미스터리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시시피 카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적외선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둑 근처에 작은 구부정한 형체가 서 있는데 커다랗고 둥근 눈이 이상한 빛을 뿜어내며 몸 전체는 개구리 같은 동물과 인간의 특징이 기묘하게 뒤섞인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 민속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형체가 강과 호수에 산다는 고전적인 카파의 묘사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뒤져보았지만 일본을 벗어난 어떤 지역에서도 카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미지는 두 가지 불안한 가능성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하나는 사진 자체가 누군가의 치밀한 연출이나 디지털 조작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강줄기들이 세상의 먼 곳들을 은밀하게 연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속 전문가는 한층 더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생물이 미시시피 강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유일한 개체는 아닐 것이며 한때 순수한 신화로만 여겨졌던 수많은 생물들이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 지역을 건너 이동한 실존하는 동물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단지 당시에는 제대로 연구되거나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 문화에만 깊이 뿌리박힌 존재가 완전히 다른 땅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은 우리에게 문화들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전설과 현실 속 생물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늘 생각하던 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깊고도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전설 속 생물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우리 곁에 나타날 수 있다면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완전히 뒤틀린 모습으로 다가올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외계의 생물처럼 보이는 엘크.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그 동물은 그냥 평범한 엘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점 더 낯설고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뿔은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려 불에 타서 부서진 가지처럼 보이고 털이 군데군데 빠져 회색 피부가 드러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작은 타오르는 석탄처럼 붉게 빛나는 눈입니다. 이 장면은 미시시피의 숲 가장자리에 있는 농장에서 늦은 밤 보안 카메라가 포착한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형체는 네 발로 움직이려 애쓰는 듯하지만 자세가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워 마치 정상적인 동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흉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남서부, 특히 나바오 전통 설화에서는 이런 존재를 스킨워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동물을 복제하려 할 때 자주 실수를 저지르며 특히 뿔의 모양과 눈의 빛이 가장 어렵게 따라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과 맞닿아 있다면 사진 속 형체는 엘크의 모습을 빌렸지만 아직 그 움직임과 본능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채 배우는 중인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믿기 힘든 목격 사건 이후 농장은 즉시 폐쇄되었고 주인은 이미 본 그 모습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생물이 앞으로 어떤 더 무서운 형태로 변할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거대 악어. 다음 이야기는 강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압도적인 존재로 시작합니다. 기록된 어떤 생물보다도 훨씬 거대한 크기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미시시피 강둑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 악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범한 생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생물은 진흙으로 뒤덮인 땅 위에 몸을 길게 펼치고 누워 있습니다. 거친 피부는 오랜 세월의 혹독한 환경을 버텨낸 부서진 갑옷처럼 보입니다. 몸 전체를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들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과거의 치열한 투쟁을 그대로 증언하듯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세심하게 살피며 주변의 풀과 나무를 비교해보면 이 존재의 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악어보다도 월등히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1800년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보고서들은 이 습지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거대 악어들이 살았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수십 년마다 또 하나의 거인이 목격된다는 것은 이 강이 강력한 생존자들의 오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는 강한 암시입니다. 현지 어부들은 과학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그저 강의 노인이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물을 마주하면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이 만든 마을과 도로, 경계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다는 깊은 느낌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만이 이 만남의 가장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조합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의문과 전율을 불러일으키죠. 미시시피 켄타우로스. 미시시피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끝없이 사로잡습니다. 설명하기조차 힘든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계곡 한가운데 인간과 말이 반씩 섞인 듯한 기이한 형체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범한 말이 있는데 두 존재가 함께 움직이다가 작은 끌림 한 번에 평범한 말이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항복하듯 순종하듯이요. 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동물학자는 두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중하고 숙련된 소통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스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보통 그리스 신화 속 존재로만 알려져 있지만 미시시피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은 우리를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 곳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세계와 나란히 존재하는 숨겨져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세계에 또 다른 지도가 있을 수 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경도, 도로도,
우리가 아는 이름도 없는지도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상 속 장면은 더욱 모호해집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존재가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재회일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얇다면 현대 생활이 매우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결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서는 안 될 아주 오래된 비밀 위에 말입니다. 거대 메기. 미시시피강 깊숙한 곳에는 거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는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존재 중 하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갑판 위에 누워있는 메기는 카누만큼이나 긴 몸집을 자랑하며 무거운 회색 피부는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어두운 불규칙한 반점으로 가득합니다. 환경연구소 과학자들이 이 사진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강 상류의 물이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산업에서 나온 높은 수준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생물학자는 단순히 오염 때문이라는 설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변화를 겪은 물고기가 그렇게 거대하게 성장할 만큼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특별한 적응 방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세대에 걸쳐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은 부두와 댐 근처에 사는 거대 메기들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사람 전체를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전해지죠. 이런 이야기는 흔히 과장이나 신화로 치부되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오래된 전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염된 물속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믿기 힘든 크기로 성장할 수 있다면 강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들에 대한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모든 이상한 생물이 최근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강의 이름이 붙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깊이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한 숲의 수호자, 도그맨.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운 숲 가장자리에서 멀리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거대한 형체는 마치 역도 선수처럼 넓고 강인한 어깨를 지녔고 늑대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온몸이 단단하고 힘차게 다져진 모습입니다. 평범한 동물처럼 움직이지 않고 안전히 고요하게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자각과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미시시피의 초크토족 전설 속에는 나라시도, 즉 위대한 늑대 인간으로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생물은 인간의 세계와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늑대의 소리와도 전혀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솟아오르는 점액 괴물. 미시시피 강 위에는 나무 조각, 쓰레기, 때로는 동물의 사체까지 다양한 것들이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물체는 그런 익숙한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물 위를 단순히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듯합니다. 오래된 휴대폰으로 어두운 조명 아래 촬영된 영상 속에서 탁하고 어두운 강물이 밀려나며 끈적한 점액으로 뒤덮인 두껍고 뒤엉킨 덩어리가 서서히 위로 솟아오릅니다. 뼈나 눈, 지느러미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거나 깨어나려 애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생물학자가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만약 영상이 진짜라면 이 물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체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강바닥 깊숙이 잠들어 있다가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야 올라오는 오래된 생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면 아래 깊은 곳에는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어두운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이 쓰레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무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미지의 것들이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라다가 언젠가 갑자기 수면 위로 솟아오를까요? 그물에 걸린 창백한 포로. 많은 사람들이 미시시피 강에는 악어나 메기 같은 동물들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물에 걸린 이상한 생물의 창백하고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커다랗고 둥근 검은 눈동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3년 전에 온라인에 올라왔지만 누가 찍었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기 도롱뇽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강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다는 불안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생물학자들이 사진을 검토한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생물의 팔과 다리가 북미에 알려진 어떤 양서류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정확한 정체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생물이 실제였다면 어떻게 강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만약 사진이 조작이라면 올린 사람은 왜 사라져버린 걸까요? 결국 가장 불안한 것은 생물 그 자체보다 진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의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이 사진은 강이 아닌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백 미터 깊이의 바다 밑바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인간이 제대로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진 중앙에는 수백 개의 주황빛 노란색 촉수가 중앙 구조물에서 사방으로 뻗어나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히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라고 불리지만 학명은 바티피사 코니페라로 시포노포어, 사이파너포어라는 생물입니다. 이는 하나의 몸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개체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기능하는 존재입니다. 이 생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기이한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서 이미 존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더 큰 진실을 가리킵니다. 바다 깊숙한 곳, 울창한 숲속,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건너는 강 아래에도 거대한 생태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하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럼프킨 카운티 대시캠에 포착된 미스터리. 신화 속 생물과의 만남은 미시시피 숲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 럼프킨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09년 조지아주 경찰의 대시캠이 밤 순찰 도중 짧지만 소름 끼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빠르게 달려가는 한 쌍의 다리가 순간적으로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 경찰관들의 반응은 너무나 진솔합니다. 평범한 대화가 갑자기 놀라움과 긴장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건 이후 럼프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2명의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태도가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나무혹 사냥꾼. 딜런 주립공원 깊숙한 숲속에서 나무혹을 찾아 헤매던 정체불명의 한 남성은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크고 불안한 동물 소리를 연이어 녹음하게 됩니다. 영상 속 단 2분 동안 이어지는 뚜렷한 발성 소리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그는 그 소리가 하울러 원숭이의 울음과 비슷하다고 추측했지만 오하이오가 중남미 숲이 원산지인 하울러 원숭이의 자연 서식지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 소리를 사스쿼치의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이며 특히 5분경에 들려오는 깊고 섬뜩한 으르렁거림의 소름이 돋아 몸서리를 쳤습니다. 녹음하는 내내 그는 접근하기 쉬운 나무 혹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소리의 정체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으며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오디오가 이 지역에서 결코 흔하지 않은 크립티드나 알려지지 않은 동물종의 소리를 포착한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프 패터슨의 숲속 만남. 2015년 3월 1일 제프 패터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깊이 가슴을 저미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영상은 2011년에 옛단 숲에서 촬영된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숲 산책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펼쳐지는 장면들은 극도의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차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영상은 제프가 눈으로 뒤덮인 숲을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그의 숨소리는 거칠게 가빠오고 얼굴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마치 바로 뒤나 가까운 곳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따라오는 듯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카메라를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 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그의 공포의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는 반복해서 너무 가까워, 당장 떠나야 해 라고 외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절박하게 강조합니다. 시각적인 공포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제프는 나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상에 잡힌 목소리들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숲에서 스치듯 목격한 그 생물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희미한 형체가 빅풋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나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호한 기록과 그날의 강렬한 체험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시청자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불안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